AI가 들어오면서 1%포인트 정도는 최소 높여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와 비교했었을 때 과거에 나타났던 이 인터넷 사이클이 재현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자, 1억을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현재 시점에서는 이 세 개의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나쁜 전략이 아니고 오히려 굉장히 괜찮은 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 전략이다. 어쨌든 1억을 투자를 한다면 저희가 이제 한 가지 메시지를 전달드리자면 AI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서 AI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자, 과거에 1995년부터 2000년도에 인터넷 사이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인터넷이 처음으로 만들어져서 그 인터넷을 막 이용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인터넷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결국은 인터넷 닷컴 버블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그게 또 터졌고 또 다시 재편성되고 또 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95년부터 2000년까지는 이 인터넷 사이클이 주도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작년 5월 정도 한 1년 전부터 시작해서 이 AI 사이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앞으로 3년을 갈지 5년을 갈지는 정답이 없지만 이 AI 주도하에서의 어떤 큰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걸 숫자화 시켜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자면 1995년 2월에 미 연준이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생산성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이 되는 인터넷 때문에 그런 시대가 5년 동안 도래합니다. 그 5년 동안에 평균적으로 미국의 전반적인 productivity라고 하는 생산성 지표가 연복리로 2.4%씩 상승을 하는 구간이 5년간 찾아옵니다. 그건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보통 평균치로는 뭐 1%대에서 1% 중반 이 정도밖에 안 오르는데 이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생산성이 굉장히 빠르게 효율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2.4%로 올라가는 시기가 나왔어요. 네, 요거를 지금하고 비교를 하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작년 7월에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렸어요. 그러면서부터 엄청나게 생산성이 빠르게 올라오는 그런 시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게 AI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AI 사이클이 시작되면서 1년 동안으로 계산해 보시면 이 생산성 지표가 마이너스에 있던 게 점점 올라와서 지금은 2.9%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인터넷 사이클 때 2.5% 정도, 2.4% 정도의 복리라고 얘기했으면 지금이 그것보다 더 높으면 높았지 낮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그만큼 경제적인 효과를 많이 일으키고 그래서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 인터넷 사이클 이후에 이 나온 AI 사이클이 얼마나 셀지, 어느 정도의 강도로서 경제 성장률을 높여줄지, 얼마나 생산성을 높여줄지에 대한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해석을 해드리자면 미국의 가장 유명한 띵크탱크라고 하는 미켄지라는 회사에서는 연간 2% 정도의 생산성을 높여줄 것이다. 이런 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좋은 숫자죠. 근데 MIT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연간 한 0.6% 정도 올려줄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도 있고요. 근데 또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데는 그 캐시우드라는 분, 아크 인베스트먼트라는 분은 연 7%를 올려줄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괴리가 0.6에서 7 이 사이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건 너무 좀 과장하게 얘기하거나 너무 적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연 딱 2%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이 정도가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AI 사이클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업에 다 연결이 된다 그러면 정말 7%의 성장률을 높여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때 가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GDP 성장률이 미국이 앞으로 변해가는데 그게 어떻게 변해갈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최근 거의 한 10몇 년 동안에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연간 실질 성장률이 2%대밖에 안 나왔는데 이 AI가 들어오면서 저희는 이게 3%대로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포인트 정도는 최소 높여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와 비교했었을 때 과거에 나타났던 이 인터넷 사이클이 재현이 될 수가 있다. AI 사이클로서. 그러면 자, 1억을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나스닥 100기업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스닥 100 ETF에 투자를 하시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리려면 저희 같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보다 좋은 종목을 골라내는 거죠. 100개 기업이 아닌 10개 기업을 골라내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꾸준히 투자를 늘려가는 전략을 펴시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 성과를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장주 투자를 할 때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캐시우드 같으신 분이 아까 7% 성장률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크에 투자를 하셨으면은 지금 수익률이 마이너스 60%, 70%예요. 그 왜 그러냐면 모든 AI 관련주들이 다 성공하지 않아요. 모든 이 혁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다 성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사시면 안 돼요. 작은 회사들, 중소형 회사들, 뭐 우리나라로 따지자면은 뭐 배터리 쪽을 산다고 친다 하더라도 뭐 앞으로 성공을 할지 망할지 모르는 케이스에서는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왜 아까 나스닥 100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100개 기업입니다. 특히 성장 기업들이죠. 그래서 이 기업들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AI 산업에 있어서 성공을 하거나 수익 구조로 가져갈 확률이 높은 회사들이겠죠. 그래서 저희는 수익률을 좀 낮춘다 하더라도 성공 확률이 높은 회사 위주로 투자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략을 짤 때는 적자 회사를 투자를 하지 않아요. 아무리 성장 속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한다 하더라도 적자를 일으키게 되면 돈을 빌려야 되고요. 높은 금리에서 돈을 빌릴 경우에는 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AI 기업이라 하더라도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도가 높다. 그래서 저희가 선별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해야 되는 게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선택과 집중을 도와주는 역할을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삼성전자, HBM, 엔비디아 이슈,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엔비디아, HBM 이슈, 이걸 가지고 얘기하기에 딱 좋은 게 아까 질문에 답변을 드렸던 게 AI 사이클이잖아요. 자, AI 사이클이 활성화되고 점점 더 생산성이 높아지려면 AI 관련된 하드웨어를 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AI와 관련된 하드웨어를 깐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데이터 센터, AI 서버가 많이 있는 데이터 센터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비즈니스에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그 AI 관련된 서버를 까는데 들어가는 AI 칩을 만들죠. 근데 그 칩을 만드는데 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게 HBM입니다. 그 HBM을 그 부품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HBM을 만드는 회사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부분은 아직까지도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HBM을 공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지금 점점점 높아지는 건 사실이고요. 반면에 대부분의 공급이 SK 하이닉스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의 주가의 흐름을 보고 있으면 당연히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랐고 오히려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못 오르고 있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의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지금 이 AI 칩 관련된 서버를 까는 데 있어서 공급을 지금 정말로 거의 90%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이즈가, 그 시장 규모가 지금 대비해서 1배로 늘어날지 3배로 늘어날지 10배로 늘어날지 정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장이 멈춘 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관심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럼 그 엔비디아 칩이 팔리는데 꼭 들어가는 HBM을 파는 회사들도 당연히 수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그 구조는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요런 구조인데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들어오면서 엔비디아, 삼성전자 그리고 뭐 나머지 요렇게 또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답이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엔비디아가 공급을 대부분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성장을 계속할 거다. 아직까지 다 깐 게 아니다. 겨우 뭐 10%, 20%, 30% 깔았으면 많이 깔았다. 그리고 여기에 당연히 지금 납품하는 회사는
SK 하이닉스다. 그러니까 이 회사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근데 어느 시점에 당연히 삼성전자가 좀 치고 들어올 수 있겠죠? 그때에 또 삼성전자를 보시면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세 개의 기업들을 보고 분석해보면 아직까지 주가의 고점은 멀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물론 어느 것을 먼저 사고 어느 것을 나중에 사고는 그건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의 진행형인 이 AI 사이클이 계속 이어지면 질수록 이 세 개의 회사의 관심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그의 수익까지 연결이 된다 그러면 이익이 많이 늘어나니까 주가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의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고 다만 언제 실질적으로 매출에 잡히느냐가 어느 주식을 언제 사야 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게끔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놓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뭐 수십 개, 수백 개의 기업을 들여다보면서 판단을 하는데요. AI와 관련된 IT 기업들 1위부터 20위를 뽑아서 저희가 계속해서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 지금 순위로서 매기면 SK 하이닉스가 2등으로 올라오고요. 엔비디아가 5등으로 올라오고 삼성전자가 14등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매력도의 순위로 따지자면 SK 하이닉스, 엔비디아, 삼성전자 이 정도로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다른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개별 종목을 투자를 하실 때는 정확하게 그 회사가 무엇을 만들고 있고 어떻게 이익 구조가 변할 거고 앞으로 얼마나 이익이 늘어날 거고 이런 부분들을 다 계산을 하시고 적정 가치를 생각하시고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는 이 세 개의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나쁜 전략이 아니고 오히려 굉장히 괜찮은 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 전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